이번 시간에는 암호 해시 함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안 과제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보안의 목표 또는 요구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게 뭐냐 하는 것을 쭉 살펴봤는데, 자, 지금 여기서 앨리스가 이 밥한테 메시지를 보내는데, 이렇게 메시지가 날아가서 밥이 이 메시지를 받고 앨리스가 보낸 그 메시지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 공격자가 이 메시지를 가로채서 그 내용을 엿보는 거죠. 이게 무엇인지를 공격자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메시지가 노출됐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메시지 노출을 어떻게 막느냐? 문제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기밀성이라고 하는 문제가 됩니다. confidentiality, 기밀성의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또 어떤 경우에는 이 공격자가, 공격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메시지를 가로채서 그 메시지를 변주해서, 그러니까 메시지 내용을 바꿔서 보내는 거예요. 바꿔서.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보안에서 해야 되는 과제로 얘기한 것이 무결성. 그래서 이 경우에 무결성은 메시지 무결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우에는 아예 이 공격자가 전혀 다른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메시지를 위조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전혀 다른 메시지를, 그러니까 앨리스 모르게 전혀 다른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 경우에 우리가 얘기하는 보안의 요구사항이 메시지 인증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앨리스가 맞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기밀성 문제는 물론 우리가 메시지를 암호화시키면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메시지 무결성하고 메시지 인증 문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해시 함수를 이용한 맥을 계산해서 보내는 키드 해시라고 하는 건데, 그 키드 해시 방법으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HMAC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자서명이 바로 메시지 무결성과 메시지 인증을 해주는 좋은 방법이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인증 암호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Authentication Encryption. 요거는 인크립션을 하면서, 다시 말하면 여기 기밀성을 위해서 암호화를 하면서 같이 Authentication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메시지 무결성과 인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네, 그에 비해서 HMAC과 전자서명은 암호하고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메시지 무결성과 인증을 제공해주는 방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HMAC을 살펴보는데, HMAC은 해시 함수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시 함수, 근데 암호학에서 사용하는 암호 해시 함수, 요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해시 함수는 이 암호학에서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는 도구예요. 근데 이 해시 함수는 암호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은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되는 거죠. 지금 얘기한 메시지 인증 코드를 계산하는데 해시 함수를 사용하고,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전자서명. 그 다음에 우리가 암호화 키를 생성하는데도 해시 함수를 쓸 수가 있어요. 물론 다른 방법도 있지만 해시 함수 써서 키를 생성할 수가 있어요. 암호화 키. 그 다음에 이 암호에서 사용하는 난수. 이건 일반 난수하고 달라요. 일반 난수 함수를
써서는 안 되고 특별한 암호화를 위한 암호화에서 사용하기 위한 난수를 써야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알고리즘으로 또 해시 함수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암호하고 상관없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 살펴보도록 하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해시 함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다. 굉장히 또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런데 이 해시 함수는 암호 복호 그러니까 암호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암호화시키는 그런 알고리즘은 아니에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암호화 알고리즘에 사용하는 암호화 키는 해시 함수는 없죠. 자, 먼저 해시 함수가 뭐냐? 해시 함수가 뭐냐를 먼저 살펴보면은 해시 함수는 일단 목적이 이 입력값보다 더 작은 길이의 출력값을 만들어내는 것이 해시 함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입력값이 있을 때 이거를 해시 함수를 써서 출력값을 이 함수니까 이 입력값에 대응되는 출력값이 있겠죠. x면은 hx라는 출력값이 나오겠죠. 근데 이 출력값의 길이가 이 입력값의 길이보다 훨씬 작게 만드는 거죠. 작게 만드는 게 목적이고 그런데 단순히 길이만 줄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요 출력값이 입력값이 갖는 특성을 그대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요 x1을 해시해서 만든 요 해시값하고 또 x2라고 하는 메시지를 해시해서 만든 해시값은 각기 다른 값만 단순히 값만 다른 것이 아니라 요 각각의 해시값은 요 입력값에 어떤 입력값이 갖고 있는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고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해시 함수의 우리가 해시 함수를 쓰는 이유예요. 해시 함수를 쓰는 이유인데, 자 이런 해시 함수 우리가 뭐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함수니까 여러 가지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하게 입력값이 5248540101 이런 긴 값을 아주 짧은 값으로 만들고 싶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해시 함수를 정의할 수가 있어요. 여기 입력값의 각 숫자를 전부 합치는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그 결과를 그 함수 값을 해시 함수의 값으로 해시 값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경우에는 30이죠. 그러면은 이 5248540101이라고 하는 인풋 값이 30이라고 하는 해시 값으로 매핑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력값이 출력값이 30이고 30이 해시 값이 되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해시 함수죠. 이거는 아주 간단한 예를 든 거고 실제적인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거 뭐 배울 때 이걸 해시 함수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데이터 통신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에라 검출 코드라고 하는 것을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떤 메시지를 보낼 때 이 메시지에 에러가 발생했는지 발생하지 않았는지 수신자가 이 메시지를 받았을 때 이 메시지에 에러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 메시지에서부터 어떤 값을 계산을 해서 나온 값을 요 뒤에 붙여서 보낼 때는 단순히 메시지만 보내는 게 아니라 요거까지 같이 보내죠. 요 목적은 요 뒤에 붙이는 요거의 목적은 요 메시지에 에러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죠. 요거를 우리가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 프레임 체크 시퀀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프레임 체크 시퀀스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용어로는 에러 검출 코드죠.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를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를 검출하는 코드 에러 검출 코드인데 이런 에러 검출 코드를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널리 표준으로 사용되는 것이 CRC라고 하는 Cyclic Redundancy Check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죠. 이것이 HDLC나 이더넷에서 사용하는 에라 검출 코드고, 그 다음에 IP나 TCP 경우에는 책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CRC나 책섬, 실제적으로 우리가 에라 검출 코드를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은 목적이 이 메시지를 가지고 어떤 계산을 해서 에라 검출 코드를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CRC를 놓고 보면은 이 메시지가 보통 한 1000바이트가 넘을 수가 있죠. 1000바이트가. 그러면 에라 검출 코드는 우리가 CRC 16을 쓸 경우에는, 우리가 CRC를 쓸 경우에 표준으로 CRC 16이나 그러면 16비트, CRC 32를 쓸 경우에 32비트.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이 메시지 길이가 예를 들면 1000바이트라고 할 때 요거를 16비트나 32비트짜리 에라 검출 코드로 만들어 가지고 수신자가 받았을 때 이 메시지 안에 에러가 발생했는지 발생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게 되면은 요 CRC나 책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얘기하는 해시 함수에 해당되는 거죠. 긴 메시지 길이를 줄여서 16비트나 32비트의 짧은 출력값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출력값은 이 메시지의 내용의 메시지의 비트 값의 어떤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거야 되죠. 그래야지만 나중에 여기서부터 에라 검출 코드를 가지고 메시지 안에 어떤 비트가 변경됐을 때, 말하자면 에러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검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해시 함수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해시 함수라고 부르지 않더라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자, 근데 암호에서 우리가 이 해시 함수가 왜 필요하냐 하면은, 만약에 앨리스, 송신자가 메시지 M을 보낸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전자서명을 쓸 경우에 그 메시지를 가지고 전자서명을 하겠죠. 그러면은 앨리스는 이 전체 메시지에 대해서 자기의 개인키를 가지고 서명값을 계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메시지하고 이 서명된 값을 상대방에게 보내게 되는 거죠. 답은 수신자는 이 전자 서명값을 가지고 이 메시지가 제대로 됐는지를 증명하게 되는 거죠. 그때 물론 전자 서명 경우에는 앨리스의 공개 키를 가지고 계산을 하죠. 자, 그런데 이때 이 메시지에 대해서 서명값을 계산할 때,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이게 블락 암호하니까 이 메시지를 블락 길이로 잘라야 돼. 잘라가지고, 그 다음에 요 메시지 서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앨리스 개인키로 서명값을 계산을 해요. 요 두 번째 블락도 마찬가지죠. 세 번째 블락, 네 번째 블락 해서 요 마지막 블락까지 똑같은 식으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서명값이, 요 메시지 서명값이 요 S1부터 SN까지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앨리스가 전자 서명을 해서 보낼 경우에는 요 메시지에다가 서명값 S1부터 시작해서 SN까지 요것이 서명값이 되죠. 그래서 요거를 보내게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게 지금 암호화가 아니거든요. 서명이 메시지 무결성과 메시지 인증을 하기 위한 전자 서명을 하는 건데, 근데 이 전체 메시지에 대해서 앨리스 개인키를 가지고 이게 결국 사인이지만 이 암호화 연산을 하는 거죠. 이 메시지 전체에 대해서. 지금 목적은 암호화는 아닌데, 그리고 또 보낼 때는 모든 블락에 대해서 나온 서명값을 같이 보내게 되는 거죠. 이게 다 서명이니까. 그럼 이게 단순히 서명을 한다고 할 때 암호화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계산을 하게 되고, 또 보낼 때는 이 메시지하고 동일한 길이의 서명값을 보내게 되는 거죠. 굉장히 낭비고 굉장히 이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작업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시를 쓰게 되면 이렇게 돼요. 서명값을 계산하기 전에 이 전체 메시지에 대해서 해시를 해서 해시값을 구하는 거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해시의 목적이 긴 길이의 입력 값을 짧은 길이의 출력 값으로 만드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짧게 만들어요. 짧게 만든 다음에 그거를 앨리스 개인 키를 가지고 서명을 계산을 하는 거죠. 이게 서명이에요. 그리고 앨리스는 보낼 때 이 메시지하고 이 서명 값을 이렇게 보내면 돼요. 그럼 앞에 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은 일단 계산 자체가 여기 이제 서명 값을 계산하면 여기 공개키에서 암호화 연산이 되는데 이 짧은 길이에 대해서 짧은 요 해시값 단 한 번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앞의 경우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은 훨씬 연산해야 되는 양을 줄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보낼 때도 이 길다란 서명값을 다 보낼 필요가 없이 짧은 길이의 서명값만 메시지하고 같이 보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자 서명을 할 경우에도 해시를 쓰게 되면 훨씬 비용을 줄이고 간단한 연산과 간단한 메시지로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암호화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아까 앞에서 해시 함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계산할 수 있는,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또 쓰고 있는 해시 함수로서 예를 든다면은 에라 검출 코드를 계산하는 CRC나 책선 같은 것도 해시 함수가 되는데,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해시 함수는 우리가 암호화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암호화 경우에는 특별한 해시 함수를 쓰게 되는데, 지금 앨리스가 이 해시 값에 대해서 서명을 해서 보낸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대로 자기의 개인 키를 가지고 해시된 값을 밥에게 보내게 되죠. 그럼 밥은 이 서명 값을 앨리스의 공개 키를 가지고 증명을 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해시는 어떤 특성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은, 만약에 공격자가 앨리스가 보낸 메시지는 M인데, 그래서 여기서부터 서명값으로 해시로 HM을 계산을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해시 값이 꽤 나오는 또 다른 메시지를 찾을 수가 있다 그러면은, 공격자는 이 MS를 보내는 대신에 요 M을 요 M''으로 바꿔가지고 보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밥은 요 메시지를, 받은 메시지를 해시해서 앨리스의 공개키를 가지고 증명을 하는데, 이 해시 값이 같으니까 이 메시지가 M이 아니라 M''으로 변조된 것을 알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암호에서 사용하는 해시 경우에는 이런 M''을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야 돼요. 계산을 해서 찾으려고 할 때 무지하게 어려운 계산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해시 함수는 사용할 수가 없고, 특별히 암호에서 요구되는 해시 함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암호에서 관련돼서 사용할 때 그런 해시 함수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암호 해시 함수가 어떤 성질을 가져야 되느냐 쭉 정리를 해보면은, 입력 메시지는 임의의 길이를 가져요. 그러니까 입력 값은 딱 정해진 길이의, 메시지 길이가 정해진 건 아니니까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메시지 압축이죠. 출력 값은 고정된 짧은 길이라는 거. 원래 이제 해시 함수가 갖는 의미가 그렇죠. 그래서 이건 당연히 해시 함수가 어떤 거다 하는 얘기하고 일맥상통하고, 그 다음에 그 입력값에서 해시값을 계산하는 그 계산이 효율적으로 용이하게 계산이 돼야 돼요. 이건 당연한 기본적인 요구사항이죠. 자, 그 다음에 암호해시 경우에 특별히 요구되는 요구사항이 일단 단방향이에요. 단방향. 그러니까 여기 x에서부터 x라는 입력값에서 우리가 해시를 해서 y라고 하는 x 해시 함수를 적용해서 나온 값이 되는데, 그러니까 x가 주어지면 우리가 해시 함수 계산을 아니까 y는 쉽게 계산이 되는데,
그런데 y를 알고 있다고 할 때 x가 뭔지 이거를 찾아내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야 되는 거죠. 이게 단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계산은 가능하지만 반대 역방향의 역계산은 거의 불가능해야 되는. 그게 이 암호에서 사용하는 해시 함수의 중요한 요구사항이고, 그 다음에 충돌 방지. 이 충돌이 뭐냐 하면은 해시 함수는 긴 길이의 입력값에서 짧은 길이의 출력값을 만드는 거니까 입력값의 집합이 이렇다 그럴 때 여기서부터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어떤 출력값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입력값의 집합이라고 그러고 출력값의 집합이라고 그러면은 당연히 입력값의 집합이 출력값의 집합보다 훨씬 크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입력값의 어떤 값이 출력값의 어떤 값하고 x1, x2라고 하는 입력값이 y1이라고 하는 어떤 출력값하고 값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입력값의 집합이 출력값의 집합보다 훨씬 크니까 이게 1대1 매핑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출력값에 있는 어떤 값들이 동일한 출력값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XH1이나 XH2나 X3라고 할 때 X3가 여기에 동일한 Y1이라는 값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콜리전, 충돌이라고 얘기해요. 충돌은 피할 수가 없죠. 해시 함수 경우에. 그런데 우리가 암호 해시 함수에서 사용하는 해시 함수의 요구사항은 뭐냐면은 만약에 요 hx1을 계산해서 y1이 나왔을 때 그러면은 그러니까 요거를 아는 거죠. 요 값을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럴 때 요 x2 값을 찾는 거는 그러니까 동일한 해시 값을 갖는 또 다른 x2를 찾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야 되는 거죠. 요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충돌 방지 콜리전 레지스턴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약한 충돌 방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x하고 hx가 주어졌을 때 이 같은 해시 값을 갖는 이 y를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야 되는 거죠. 이제 강한 충돌 방지는 좀 더 강한 조건이에요. 이 경우에는 x하고 hxy가 주어졌을 때 동일한 해시 값을 갖는 y를 찾는 건데 이거는 아예 그거 없이 이 경우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요 x1이니 x2니 x3 값을 찾는 거예요. 첫 번째 약한 충돌 방지 조건은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한 요 값이 주어졌을 때 요 y1을 갖는 x2나 x3를 찾는 거라면은 이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요 동일한 y1이라고 하는 해시 값을 갖는 x1, x2, x3 그거 찾는 거예요. 이것이 강한 충돌 방지죠. 그러니까 약한 충돌 방지보다는 좀 더 강한 요구사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얘기는 뭐냐? 해시 함수 경우에 충돌이 존재하죠. 충돌이 없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입력 값의 집합은 크고 출력 값의 집합은 그거보다 훨씬 작으니까 두 개 이상의 다른 입력 값이 동일한 출력 값을 갖는 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 충돌이 발생하는 건 당연한데 그런데 문제는 충돌이 되는 그 입력값을 찾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야죠. 이걸 찾으려고 할 때 그 계산이 굉장히 어려워야만 한다 하는 것이 암호 해시 함수가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암호 해시 함수를 실제 만들 때 우리가 그 함수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럴 때 생각하게 되는 의문사항이 하나가 있는데 그러면은 충돌이 거의 불가능하도록 하려면은 이 해시값의 그러니까 출력값의 길이를 얼마로 해야 될까? 요거는 임이니까 이 길이는 임이죠. 그러면 요거를 해시에서 해시값을 만들 때
요 길이를 도대체 얼마 정도 해야지만 지금 얘기한 충돌 방지 조건을 만족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걸 알아야지만 우리가 요 해시 함수를 만들 때 그 출력값의 길이를 정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요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 문제가 여러분이 배웠겠지만 생일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생일 문제, 원래의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요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자, N명의 사람이 한 교실에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나하고 동일한 생일을 가질 사람이 적어도 한 명이니까 뭐 2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확률이 2분의 1 이상 되려면은 그 교실에는 몇 명이나 있어야 될까? 그죠?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제 교실이 있는데 학생들이 자, 여기 칠판이 있는데 내가 여기다가 생년월일을 적는 거예요. 생년월일을. 예를 들면 3월 24일이다. 그러면은 요 사람이 요걸 보고 자기 생일이 3월 24일하고 같은지를 비교를 해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3월 24일이 아니면은 생일이 같지가 않은 거죠. 그 확률이 얼마가 되겠어요? 1년이 365일이 있고 이 학생이 요 날짜하고 다른 날에 태어날 확률은 만약에 1년에 365일에 태어날 확률이 동일하다 그러면은 이 학생은 이 날하고 생일이 다를 확률은 365분의 364죠. 그러면은 이 학생 마찬가지로 이 생일하고 다른 날짜에 태어날 확률은 365분의 364죠. 이 학생이 이 날짜하고 다른 날에 태어날 확률은 365분의 364죠. 그러면은 지금 이 교실에 이 3명이 나하고 다른 날에 태어날 확률은 365분의 364 곱하기 또 요거니까 365분의 364의 3승이에요. 이게 나하고 다른 날 태어날 확률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나하고 같은 날 생일이 태어날 확률은 1에서 빼면은 되겠죠. 그럼 요게 2분의 1이 되려면은 도대체 몇 명이나 있어야 될까? n을 계산하면 되는데 이 n이 우리가 예상할 때 365일이니까 꽤 많은 학생이 있어야지만 나하고 같은 생일이 되는 학생이 존재하겠죠. 실제 계산해 보면 253이에요. 그럼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죠. 365일이니까 한 253명 정도 있으면은 50%의 확률을 가지고 나하고 같은 생일을 가진 사람이 존재하겠구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숫자죠. 자, 그런데 이 원래 생일 문제로 들어가서 자, 원래 생일 문제는 비슷한 질문인데 이 경우에는 교실에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 중에서 적어도 2명이 같은 생일을 가지는 거예요. 이 문제 차이가 뭔지 알겠죠? 이 학생들 중에서 적어도 그러니까 뭐 3명이 같을 수도 있고 4명이 같을 수도 있는데 적어도 2명이 같은 생일을 가질 확률이 50% 이상 되려면은 n은 몇 명이어야 되는 거죠. 자, 요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종이에다가 자기 생일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교실에 이제 학생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첫 번째 학생이 자기 생일을 적어요. 3월 24일. 두 번째 학생은 요 생일하고 같은지 확인을 해봐요. 그러면은 요 생일하고 다를 확률은 얼마예요? 365분의 364죠. 그 다음에 자기 생일을 적어요. 6월 25일. 자, 그럼 세 번째 학생은 요 2명의 생일, 그러니까 2개의 생일, 요 날짜하고 자기 생일을 비교해봐요. 그럼 요 두 날과 자기 생일이 다를 확률은 얼마예요? 요 2개 날짜를 뺀 숫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자기 생일을 적어요. 그럼 네 번째 학생은 요 날짜하고 자기 생일이 같은지를 비교해봐요. 그러면 3개의 날짜하고 자기 생일이 달라요. 그 확률은 얼마가 돼요?
365분의 362가 되겠죠. 자, 지금 4명인데 이런 식으로 5명, 6명이 있다 그럴 때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비교해 나가면은 n명이 있을 때 그러니까 생일이 다를 확률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계속 곱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동일한 생일이 나오려면은 여기서 1에서 요 값을 빼면 되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2분의 1 이상 되려면은 요 n이 얼마가 돼야 되느냐. 대충 23이 나오는데 그 23이라고 하는 거는 루트 365가 된다. 365는 1년의 날짜죠. 그러니까 그 생일이 가질 수 있는 값의 개수가 365개가 되는 거죠. 그럼 이 23이라고 하는 숫자가 우리가 예상했던 거하고 너무 적어서 아니 이 1년의 날짜가 365일인데 23명만 존재하면 동일한 생일을 갖는 사람이 나온다고? 이 상식하고 너무 적은 값이라서 이거를 패러독스, 모순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패러독스 birth problem이라고. 근데 이걸 천천히 들여다보면은 이 모순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앞의 경우하고 비교를 해서 앞에는 200명이 넘어야지만 자기하고 같은 생일을 갖는 사람이 나오는데 지금 이 경우는 앞에하고 다른 게 앞에는 내 생이라고 모든 사람이 비교를 하는 거죠. 이 사람도 내 생이라고 비교를 하고 이 사람도 내 생이, 이 사람도 내 생이라고 비교.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이게 서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는 횟수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는 200명이 넘는 학생이 존재해야지만 그 확률이 50% 이상의 확률을 갖는 동일한 생애를 갖는 사람이 나오지만 이 경우에는 이게 지금 23명이면 23명끼리 서로 비교를 하기 때문에 비교하는 횟수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23명만 존재하면은 같은 생애를 갖는 경우가 50% 이상의 확률을 가지고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생일 문제는 우리가 조금 전에 암호 해시 함수에서 질문했었던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되는데 조금 전에 마지막 요 결론을 다시 한번 봅시다. 지금 요 365의 의미가 뭐죠? 이거 잘못했네. 여기 루트요. 루트 365의 의미는 서로 비교하는 수예요. 그러니까 그 루트 365가 23이니까 이 23명 요것의 의미는 서로 비교 23번 서로 비교를 하면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해서 23번 지금 여기 아까 설명을 할 때 하나하나 자기 생일을 적어 놓을 때 하나 또 적고 또 적고 또 적고 또 적고 할 때 요 23번째 학생이 쭉 적으면서 앞에 적힌 생일들을 비교를 하게 되면은 이 50%의 확률을 가지고 자기 생일과 같은 생일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의미예요. 그러면은 지금 해시 함수 경우에 출력값이 여기 n비트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나올 수 있는 개수는 이 n개죠. 그럼 요거 생일 문제 경우에 365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이 23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루트 365인데 종이에다가 하나하나 자기 생일을 적어요. 1번 학생, 2번 학생, 3번 학생. 그러니까 하나하나 적으면서 이게 서로 생일을 비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3번째 학생이 자기 생일을 적게 되면은 요 앞에 적힌 생일하고 비교할 때 같은 생일이 발생할 확률이 50% 이상 존재한다는 거죠. 하나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이 365가 이 n이니까 이 n승이니까 몇 번 비교를 하면은 결국 이 n개 해시값 중에서 같은 값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루트 365 안에 그러니까 루트 2 to n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만큼 비교를 하면은 다시 말하면 23명의 학생이 쭉 자기 생일을 비교를 해 나가면은 동일한 생일을 갖는 학생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50% 확률로.
요만큼 비교를 하면은 결국 요 해시값 중에서는 동일한 해시값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50% 확률로. 그렇다면은 우리가 해시값의 길이가 128비트라면은 몇 번 비교를 하면은 50%의 확률로 동일한 해시값을 갖는 값을 찾을 수가 있겠어요? 2의 55승. 160비트라면 해시값의 길이가 2의 81승. 256비트라면 2의 129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안전한 해시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해시값의 길이가 얼마가 돼야 되는지를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암호화 키 경우에 보통 기준이 되는 게 128비트였어요. 128비트의 암호화 키를 가지면은 그러면 이 암호화 키를 깨기 위해 가지고 이 트라이를 시도를 해봐야 되는 횟수가 128 경우의 수를 시도를 해야지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동일한 128비트의 암호화 키에 해당되는 암호의 안전성을 가지려면은 해시 함수는 길이가 얼마가 돼야 돼요? 2배가 돼야 되는 거죠. 루트니까 요거하고 요 128비트의 암호화 키하고 동일한 안전성을 가지려면은 256비트의 해시의 길이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256비트 정도가 지금 안전하게 쓸 수 있는 해시 길이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안전한 해시 함수의 길이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이 비암호 해시 함수는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실제로 우리가 CRC 같은 거 해시 함수라고 얘기를 하지 않지만은 대표적으로 쓰고 있는 해시 함수죠. 근데 그런 거는 암호 해시 함수를 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 얘기하는 암호 해시 함수가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시켜 주지를 못하거든요. collision resistance, 충돌 방지. 그러한 거를 이러한 CRC 코드 같은 해시 함수는 충족시켜 주지를 못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시 함수를 설계를 할 때 요구되는 특성으로 눈사태 효과, 영어로 avalanche effect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눈사태가 뭐예요? 이게 조그만 돌이 하나 굴르면은 이 산비탈에 있는 모든 눈들이 그냥 터져 내려버리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조그만 효과 하나의 작은 효과가 온 그 비탈에 쌓여있는 눈을 움직여가지고 눈사태를 일으키는 것. 그게 에버런시 이펙트가 되는데, 그래서 입력값이 한 비트가 다르더라도 출력값은 반 이상의 비트가 같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입력값이 x1이라고 하는 거하고 x2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한 비트만 달라요. 딴 거는 똑같아요. 그렇더라도 요 해시값은 반 이상이니까 전혀 다른 출력값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눈사태 효과라는 거는. 그러니까 눈사태 효과를 만들려면은 여러 번 섞는 과정이 필요하죠. 여러분, 암호화에서 라운드를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이게 섞는 거죠. 우리가 카드나 화투 같은 경우에도 계속 여러 번 치잖아요. 그래서 섞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 번 섞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럼 많이 섞으면 많이 할수록, 섞는 과정을 많이 할수록 안전해지겠죠. 눈사태 효과가 더 커지니까. 이제 속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또 섞으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제 적절히 섞는 단계가 필요하죠. 그래서 라운드를 적절한 라운드 횟수로 해시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시 함수를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해시 함수를 보게 되면 블락 암호 알고리즘 설계하고 유사해요. 지금 이런 특성이 거의 비슷한 요구사항이 되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실제적으로 쓰고 있는 이 해시 함수, 암호 해시 함수를 보게 되면은 요 패밀리에 해당되는데, 요 브랜치에 해당되게 되는데, 이전에 많이 썼던 게 MD5예요. 지금도 MD5는 여전히 쓰고 있어요. 그런데
안전의 이유 때문에 샤1 만드는데 샤1까지도 사실 그렇게 안전하다고 보장을 하지 못하니까 샤2, 샤3까지 만든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해시 함수 알고리즘을 보게 되면은 요 네 가지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의 MD5나 혹은 샤1. 아주 높은 수준의 안전을 요구할 때, 시큐리티 요구할 때는 샤3까지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죠.